22일간의 짧고 굵었던 대통령 선거운동, 오늘 밤 자정에 막을 내리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상징성을 고심하며 피날레 무대를 결정했습니다. 최석호 기자, 피날레 장소와 의미,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후보들이 정한 피날레 장소에도 각 후보들마다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광화문으로 피날레 유세 장소를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촛불 집회가 시작된 곳,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곳, 바로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피날레 유세를 통해서 촛불 민심을 계승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삼았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대안문을 정했습니다. 대안문, 태극기 집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이 태극기 집회가 열린 대안문을 선택하면서 이제는 보수층 결집이라는 막판 마지막 승부수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대전을 택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한 곳이기도 하고요. 어떤 과학자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창당한 대전을 고르면서 나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유승민 후보, 결국은 명동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 집단 탈당 이후에 이 유승민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말을 남겼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하려고 했지만 세월호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젊은 층이 모인 명동을 택하기로 했고요. 심상정 후보 굉장히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모습인데 이 신촌에서 지금 현재도 필리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만나면서 나는 젊은 층을 대변하고 노동층을 대변하는 이 노동 진보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저도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봤는데요. 5당 후보들 역시 어버이날 표심잡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들, 딸들한테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요. 부모님께 고맙다고 전화 들었습니까? 부모님께 저 문재인 지지 부탁하셨습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당하고 살아도 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내 때에는 복을 못 받아도 내 자식 때에는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부당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생활을 영도할 수 있게 하는 센서로 신나게 한다는 게 저희들 공약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다 할머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한테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훨씬 편합니다만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세요. 친정어머님. 저희 어머님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어머님, 아버님 오늘만이라도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선 소식으로 다시 가볼까요? 강병규 기자.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소식으로 문재인 후보의 말들을 한번 엮어봤는데 문재인 후보 대세로운 구치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그 압도적인 승리에 더 의미를 두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요, 지금 현재 현장 유세에서 과반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를 넘기자라는 목표로 캠프 측에서도 전략을 짜고 이제 임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의 전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런 상황에서 내각을 새로 꾸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이 이 앞으로의 정국, 그리고 더 넘어가서 지방선거에서의 그 전국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50%를 계속 현장 유세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직접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문재인이 몇 % 득표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표가 많을수록 대한민국 바꿔내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50% 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현수 기자, 네. 다른 후보들이 집중 공세를 마지막까지 좀 이어가는 모습과 달리 약간 좀 여유로운 모습이기도 한데, 지난 주말에 강원도 화재 현장에 방문했다가 네. 돌아오는 길에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사진들이 좀 재밌는 사진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게 또 화제였는데 어떤 네, 사진들이었습니까? 뭐 말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후보는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요. 오늘 오전에 마지막으로 가졌던 기자회견에서는 통합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기동민 의원, 같은 당 소속인 기동민 의원이 온라인상에 올리면서 화제가 된 건데, 어제였죠. 어제 강릉 산불 때문에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고 강릉 현장 방문을 갔다가 이제 다음 일정지로 이동하는 중에 횡성 휴게소에서 식사를 급하게 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빈 그릇을 들고 나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계속 리트윗되면서 이런 소탈한 모습도 있구나라는 부분이 미담으로 훈훈하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릇이 2개라는 거죠? 네. 그릇이 2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릇뿐만 아니라 하나는 누구 겁니까, 그럼? 네, 뭐 운전 기사일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같이 먹었던 의원의 거란 것도 있는데요. 이제 급하게 일정을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다른 의원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차를 빼오는 중에 먼저 이렇게 빈 그릇을 갖다 놨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뭐 현장에서 본 사진들도 같이 올라오고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많이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막판 유세에서 과반을 목표로 문 후보 측이 뛰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바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박지원 위원장 골프와 선거를 빗대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좀 공격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지원 대표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그 순간 진다니까요. 또한 골프도 장갑을 벗어야 알고 선거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봐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라고 외치는 문재인 후보 측을 좀 견제를 해서 좀 더 대선 당일날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석호 기자, 마침 또 이런 말 때문인가요? 좀 설화가 또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빚어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역 감정까지 좀 건드렸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세론이 다시 이제 일어나면서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했습니까? 댄스 자제령, SNS 자제령, 그리고 나서 김칫국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문용식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장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글이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PK의 바닥 민심이 폐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로 홍준표 후보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K 민심을 폐륜 집단의 민심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부산이 이 정도니 TK는 오죽할까? 들고 일어났겠죠. 자유한국당 이거 지역 감정 조장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PK, TK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폐륜 후보로서의 결집. 그러니까 PK 민심이 아니고 홍준표 후보에 대한 폐륜을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논란이 일자 어젯밤 11시에 대책단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네, 이현수 네. 기자, 지금 문제 설화를 일으켰다는 문용식 전 단장, 네.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또 설화를 빚기도 했었다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문용식 전 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번 대선에선 사실 가짜 뉴스가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논란이 돼서 그 부분을 챙기는 단장이었는데 그 전에 가짜 뉴스에 대한 엄포를 놓으면서 좀 수위가 높은 표현들을 써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문 전 당장 같은 경우는 나우콤 대표이사를 지냈고 아프리카 TV 대표도 지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었는데요. 이제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뉴스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악질적인 사례는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라는 좀 다소 과격하게 엄포를 놨는데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캠프 안팎에서도 캠프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논란이 돼서
다시 일벌백계주의라고 글을 수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는 그렇게 논란이 크게 번지진 않았는데 이번 설화와 관련해서는 바로 단장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좀 논란이 번지는 걸 막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만 때린다. 비슷한 얘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얼마 전에 유세에서 했었는데요. 이 빈틈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겠죠. 오늘 부산 한복판에서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 PK 사람들 적폐 세력이다, 적폐 집단이다, 또 폐륜 집단이라고 했어. 자기 지지 안 해준다고 부산 사람들 전부 폐륜 집단이라고 했어. 문재인 거짓말, 아들 문준용이 행방불명되고 세 번째 또 문용식이라는 사람이 어제 부산 경남 사람 전부 폐륜 집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문삼 트리오가 자기들 선거를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괘씸한 걸 내일 신발해야 되겠죠. 네. 우리 기자들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선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의했던 그렇죠. 지역 감정 또 건드리고 또 이 논란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어떨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에 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고 뭐 어떤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가장 집중하는 곳 어디입니까? 영남이거든요. 영남과 충청이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지역 감정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좀 전에 이제 멘트에도 나왔지만 SNS에도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의 거짓말, 그리고 아들 문준용의 황제 취업, 그리고 가짜뉴스 대책단장 문용식의 폐륜, 문삼 트리오가 이번 선거의 결정판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PK 민심이 약간 이반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에게도 굉장히 많은 표심이 가 있는 상황에서 PK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까는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특히 뭐 과거 선거에서 봤을 때 이런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들이 사실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었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듯 해석되는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사실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것 하나가 지역 대결 구도에서 많이 벗어났다. 특히 지역에서 나오던 몰표 양상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뭐 문 전 단장의 발언을 어느 정도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일지 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상 크게 지금 막판 선거에서 뭐 공세는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뭐 전문가들 시각이기도 하고요. 뭐 저도 그런데 지역 감정이라는 게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특색이기도 그렇죠. 한데 이게 손가락 뒤집기 같아요. 얼마 전 선거 초반에 그 오거돈 전 장관이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에 가 있는 오거돈 전 장관이 부산에 선거 유세를 가가지고 우리 부산 대통령 문재인 후보 부산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호남에 또 적통을 놓고 네. 싸우는 국민의당 박지원 선대본부장이 부산 대통령 하겠다는 거냐, 이거 지역도 감정 건드리는 거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또 PK 부산을 또 욕보였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간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 감정이라는 게 뭐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을 뭐 건드리면 집단적으로 약간 예민하고 그랬다면 최근 선거 양상에서는 그걸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도 좀 덜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인지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이렇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용식 전 단장도 부랴부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을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해명에 나섰는데요.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6년 동안 자기 결혼을 반대했다고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 그러고 뭐 용돈도 안 주고 만나지도 오지도 못하겠다 이런 것이 폐륜적 행위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한 건데 그 문맥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부담 안 주겠다고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 선대위 본부장, 총괄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PK 전체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의 막말을 꾸짖은 거 아니냐 이런 해명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논란에 휩싸였던 문용식 전 단장도요, 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자신이 글을 쓴 것은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거론한 거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유권자에게 패륜이라는 말을 하겠냐. 선거가 끝날 무렵이 되니 사소한 말꼬투리로 트집 잡아 이간질하는 것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말이 뭐 어떤 지역주의를 건드리거나 어떤 지역을 뭐 매도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사실 뭐 공개적으로 누가 볼 수 있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딱 의도적으로 올렸다고 단정을 짓긴 뭐합니다만은 그 상대 후보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제 공세를 하면서 굉장히 좀 빠르다 싶을 정도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현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한 놈만 팬다 이러한 논란이 나왔을 때와는 조금 다른 아주 재빨리 사퇴를 하고 이 상황을 무마시키고 이제 앞으로 나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홍준표 후보가 어떤 말을 했을까? 문제의 발단이 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은 데리고 갑니다. 고생 안 시킵니다. 대신 자녀들은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소. 내 집에 못 오겠어. 내 장모만 오소. 그래 용돈도 검수할 때 이제 돈 좀 있으면 우리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대리하고 갈랐으면 내 절대 앞으로 한 푼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26년간 그랬어. 그 아들이 서 있습니다. 있어도 장모님 임종도 제가 했고 자기들 임종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관계를 풀은 일이 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홍준표 후보가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지칭했던 발언에 대해서 또 오늘도 계속 해명을 했는데 저 해명도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네. 또 얘기입니까? 해명을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요. 우선 영감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친근함의 표현이다. 그리고 또 자신은 장인어른을 뭐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천주교 공원 묘지에 직접 안장까지 시켜줬다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두고 민주당과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유승민 캠프 측에서는 좀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일단은 이런 해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영남 지역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방금 전 논평을 통해 밝혔고요. 유승민 캠프 측에서는 경상도의 어느 사위가 장인에게 영감탱이라고 부르느냐, 뭐 모든 경상도 사위를 패륜 사위다라고 매도했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근데 큰 정책이나 국가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도덕성, 검증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말 한마디 갖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방을 벌이는 이 현실도 참 안타깝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또 다른 의혹이 홍준표 장인 이 딱 두 단어가 네. 지난 밤부터 계속 그렇죠.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올라와 있다. 이게 조작이 됐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것 같아요. 네, 홍준표 후보 문 전 단장 논란과 함께 불거지면서 밤사이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게 홍준표 장인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를 검색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묶어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까 싶은 단어긴 한데요. 이를 놓고 하나의 SNS 글이 공개됐는데 홍준표 장인으로 검색을 해달라. 그리고 검색 후 연관 검색어를 모조리 클릭해달라. 라면서 구체적인 지침 같은 이런 SNS 글이 공개가 되면서 혹시나 이게 누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특히 문재인 후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이런 걸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또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 검색어 상위권을 또 놓고도 다시 한번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